네, 안녕하세요.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의 옥천신문 광성입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지금 목소리 조금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소식도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대선이 끝났죠.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전국 이슈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문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무실이 이제 청와대에 있어야 할지, 용산 국방부에 있는 게 나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게 과연 이 집무실 이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좀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 울진 등을 중심으로 이제 오랜 기간 이어진 산불 피해, 또 해당 지역 이재민들이 지금도 아직 피해 복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떠오르는 권력이 이 약자들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자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운 만큼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똑같이 두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는 건 내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겁쟁이니까, 겁나는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음악을 그냥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보컬은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은 잘하는 노래이든 못하는 노래이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처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진 걸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어.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신해철 씨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예, 네, 저 본격적으로 이제 소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영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동군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총 68억 6,200여만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같은 예산안을 1회 추경 그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지난 15일입니다. 의원 간담회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군의회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4월쯤 경에는 이제 국민에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동군은 이제 이와 관련한 TF팀을 이미 구성을 한 상태인데요. 이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보통 한 그때까지 이 임시회가 열리는데 뭐 영동군의 계획대로 결정이 된다면 지방선거 전입니다. 이제 4월 말 정도 되면은 그 1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이제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영동군에 따르면은 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그 주는 곳이 단양이었는데 뭐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돈의 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그 정도라서 15만 원이라고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2020년에도 이 영동군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뭐 옥천에도 당시 10만 원씩 지급했었죠. 근데 이때는 그 사실상 전 국민이긴 했는데 순차적으로 이 좀 그 분류를 해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형태로 10만 원을 지급했고 위치학 아동 및 학생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10만에 30만 원을 지급했고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만 원, 뭐 청장년 경제활성화지원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다 지원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영동군의 설명입니다. 영동군이 왜 그 이번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옥천도 지금 오늘 25일자 제가 녹음 기준으로 25일입니다. 3월 25일인데 25일자 옥천 신문을 보면은 옥천군에서도 이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비비로 한다고 합니다. 예비비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 뭐지 이 지역 사회 내부에서는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뭐 제가 뭐 사실 어떤 것들이 더 진실인지는 네. 뭐 좀 의구심이 드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를 어느 정도 돕고 해소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뭐 문제 삼기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좀 시점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을 낳고 있죠. 근데 뭐 지역사회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들 이제 매일 이제 문자 메시지로 확진자 수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많이 늘고 옥천은 많긴 이제 500명 가까이 뭐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루에 확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체 국민의
천만 명이라고 하죠. 천만 명이 확진됐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흔히 이제 확진이 될 정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뭐 위중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방역 지침을 일정 부분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누적된 그런 피해들이 있어요. 뭐 물론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지난 한 2년 이상, 2년이죠. 2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 피해가 누적이 되면은 작은 충격으로도 사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튼 이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네, 그 계획들이 이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보훈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예, 보훈 소식 준비하기 전에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둘째 이모 김다비라고 해서 김신영 씨죠. 김신영 씨의 노래입니다. 주라주라 듣고 오겠습니다.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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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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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좀 가자.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괜찮다 먼저 가라 말해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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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좀 주라. 말아 이차 오지 말아 주라. 간주 중에 멘트 하지 말으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주라 법카 말고 개인 카드 샥샥샥.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싹싹 쏴. 대표님 바지 핏이 참 잘 어울려요.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네, 되게 흥겹고 좋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훈 소식인데요. 네, 그 보훈군 장안면에는 사회복무연수원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로 쓰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그 입소를 했던 러시아 국적의 범법자들이 탈출을 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장안면 주민들은 이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경비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국내 코로나19 이제 발생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연수원은 2020년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돼서 그동안 이제 충북 등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들 입소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4일과 7일에는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 청주 외국인 보호소 앞두고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있던 러시아 국적의 범법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그 장안면 사회복무연수원 치료센터에 입소를 했어요. 입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난 10일에 이제 본인들이 머물고 있던 4층에서 커튼을 찢어서 밧줄로 만들어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주변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로 도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철저히 계획된 그런 탈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이제 관리를 맡았던 충북도 관계자가 지난 10일입니다. 3월 11일 오전 9시 경에 이들 중 한 명이 객실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무단 이탈한 걸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서 도주를 확보해서 범인들을 붙잡긴 했습니다. 다행히 붙잡긴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이게 그리고 탈출을 해서 경기도까지 갔는데 그 상황을 전혀 뒤늦게야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12일에 그 장안면 이장 및 지역 단체장들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긴급 회의에서는 이제 코로나 발병 초기에 그 대구 지역 환자가 무단 이탈해서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기고 주민과 커피를 마신 등 소동을 겪은 바 있거든요. 여기 2020년입니다. 2020년에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국적 범법자들이 탈출을 하면서 그 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주민 범법자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해치거나 했으면은 사실 굉장히 그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 코로나 환자가 센터에 입소해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사실 정부 방침이었는데 근데 이 경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사실 드러났다면서 그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들은 그 범인을 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들이 흉악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실 흉악범들이 그 입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들이 그 흉악범 돌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어쩔 뻔했냐. 그래서 왜 장안 주민들이 계속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제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 이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는 사실 이달 말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사회복무연수원으로 원래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 이런 시설 그 주민들이 시설로 인해서 이제 그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라든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또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 같은 긴급 자담에는 이제 그 보훈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 참여했던 이제 최진성 장안면장이 참여를 했어요. 이 장안면장은 주민 의견 수렴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 전달을 하고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기간 내에만이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얘기는 뭐 저는 잘 이해가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이 사실을 그때는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리기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 그 대구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그냥 걸어 나왔대요. 그 센터를 자가 격리하셔야 되는데 센터를 걸어 나와서 센터 바로 앞에 있던 그 펜션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 커피숍은 아니고 근데 커피도 같이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휴게용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먹다 남은 커피를 남기고 그 거기 있는 거기 펜션 주민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번 사태에서 또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범법자들이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특히 또 러시아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탈출을 했던 거고 그 과정이
이 차량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그게 확인이 안 됐다. 늦게 굉장히 늦게 확인했다라는 거는 주민들이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본 소식은 여기까지고 노래 한 곡 또 듣고요. 네. 충청북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장기하의 노래고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제목이 어렵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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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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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아픈 데 없이 이놈 차차차차차차.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픈 데 없이 이놈 잘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되게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되게 좋네요. 네, 노래. 예, 네, 다음 소식은 충청북도 소식인데요. 충청북도가 카이스트와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 대학교죠. 예, 대학교가 그 충청북도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안에 그 일종의 이제 캠퍼스타운 같은 걸 조성한다는 건데 3월 22일에 도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카이스트는 오송 캠퍼스를 여는데 이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에 약 1.1km 부지 한 3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대학하고 병원, 연구소, 창업시설과 상업시설 및 공원 등이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하는데 이 부지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이제 LH로부터 매입해서 카이스트에 무상 양려하고요. 건축은 국가정책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 및 복합 개발 등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첨단 바이오하고 이제 의학을 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융합 인재 육성하고 이 중부권 거점 난치 치료를 위한 연구 임상병원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바이오 창업 타운 등을 조성할 거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그 과학 대학이죠. 이제 과학 기관이죠. 예, 그 기관하고 이 충청북도가 같이 무언가 이 그 바이오 메디컬 이 부분에 결합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핵심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이 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첨단 바이오 메디컬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고요. 고창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해서 방사선 의학 육성하고 또 국제적 의학 연구센터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맥병상 규모의 글로벌 연구병원이나 팔백병상 규모의 중부권 난치병 임상병원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카이스트는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기초과학이죠. 기초과학. 소위 말해서 그렇게 딱히 돈 안 되는, 돈은 안 되지만 필요한 그 우주과학, 기초과학 이런 부분이나 연구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충청북도가 맺은 협약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료예요. 이게 의료 의학 이런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까 해서 봤더니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카이스트 졸업자들이 꽤 됐죠. 졸업자들이 이게 그 정작 다른 이게 뭐죠?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하여튼 뭐 성공을 하기 위해 이게 하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대요. 예, 그래서 이 카이스트가 이제 전에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의 기본 어째 우리나라가 나가야 되는 그런 과학 산업들을 육성하고 인재들을 키워야 될 건데 이 결국 다 의대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스트 졸업하고 몇 년 내에 의대에 다시 진학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본인이 받았던 장학금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카이스트도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이 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에 협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이 중부권에 이제 난치병 치료센터 그걸 이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거를 사실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치료 산업 거점 국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사업 을 하는 게 이제 도에서도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는 사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 1호도 이제 보고 있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뭐 사실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 총장도 이거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통해서 중부권 난치병 치료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기업 만들겠다는 걸 굳이 숨기진 않았더라고요. 시총 100조 이상인 글로벌 바이오 데카콘 기업. 그러니까 이거 데카콘이 유니콘 기업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건데, 그 옥천이 전국 한국 유니콘 기업 몇 개 안 되는데 아무튼 데카콘 기업을 5개 만들어서 대한민국 성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옥천에도 저기 그 군서 지역이죠. 군서 지역에 그 로켓 발사체, 초경량 로켓 발사체를 하는 그런 신생 기업이 창업을 해서 카이스트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그걸 상용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의 인재들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카이스트라는 곳이.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내 과학 발전을 견인을 해서 국민 다수에게 그런 어떤 결과물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육성을 하는 건데, 그 카이스트라는 곳이 그리고 그거의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 거긴 졸업생들이 혹은 재학생들이 의료로 빠지고 의대를 다시 입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 일종의 뭐 막으려고 이렇게 그 의료 관련 그런 캠퍼스 타운을 결국에는 의대 만들겠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보여지는 건, 이거는 카이스트조차도 사실 일정 부분 그 기초과학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려는 건, 의료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여기 대해서 정확히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런 의료와 관련 이런 거보다는 그 기초과학을 보다 발전하고 그거를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이게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는 친구들인 비록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필요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 뭔가 카이스트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또 위치도 사실 뭐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이라는데
옥천 사실 의료기기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사실상 접었죠.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단지도 테크노 산단이라고 테크노 거의 20세기 세기말적인 느낌이 드는 이름이죠. 테크노. 테크노 산단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최근에 준공식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대전이랑 또 카이스트랑 옥천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사업들을 좀 시행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모로 뭐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고 옥천 지역 차원에서 그렇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송과 이 청주권으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충청북도가 정작 본인들이 육성하는 도립대는 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이라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과학 상상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비고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 상상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어서 인지 부조화가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방식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인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확증 편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지 부조화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인지 부조화 이론을 활용하면 이 인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뭐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네, 뭐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강한 분들은 종교적 믿음을 생각하실 테고, 또 그렇지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런 에 따른 믿음도 있을 테고, 또 사실에 기반한 믿음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조금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들이요. 예. 일단 예로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이야 뭐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저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이죠. 처음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그때 당시 기억하시나요?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라는, 혹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다. 왜냐하면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마스크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렇다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 선택하셨을 텐데, 근데 이 우리 믿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은 생각을 바꾸셨을 분도 계시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신의 판단을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중간에 본인의 판단을 수정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건데 그런 걸 하셨는데, 대부분 그 선택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스크를 쓰는 게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쓴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마스크를 쓰면 도움이 된다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의식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과학적 판단이라는 믿음으로 본인의 그 판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실도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의도되고 가공된다는 걸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예방 접종에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부작용인데, 백신 부작용에 사망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니까 효과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그 위중증률,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큰 후유증을 남긴다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확률을 그런 확률도 굉장히 낮춰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분들 있는데 그 분들의 비율과 독감 예방 접종 이 비율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건 사실 그러니까 통계만 보면은 독감 비율이 약간 높다는데, 전 사실 그거는 뭐 통계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병은 통계와 독감 접종의 통계는 그 시점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그 기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뭐 독감이나 이런 다른 예방 접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코로나19 감염병의 그
저기 부작용 비율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 코로나 감염병이 코로나 그 예방 접종이 효과가 없다 혹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니얼 록스턴이죠. 이 인재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경우에도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접종한 사람들보다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자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죠. 근데 이 부모들의 선택에서 재미있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 주변에 이제 5세에서 11세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맞히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참고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감염률이 그 18세에서 55세 이렇게 접종한 분들이죠. 접종한 분들의 감염률에 비해서 이 5세에서 11세의 감염률이 1.8배, 2배 가까이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효과는 90.7%고 16일 기준 소아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 위중증 환자의 70%, 사망자의 50%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 중증 증후군은 총 10건이 확인됐으나 기저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원 호전됐다 발표했습니다.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는 사실 백신의 안정성 그리고 접종이 미접종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요. 근데 이런 결과라면은 당연히 그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떤 경우는 영유아는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일 거예요. 각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백신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더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특징들이 저는 사실 그 우리의 판단을 굉장히 좀 오류를 미친다라고 보여지고 있었고 본인들이 접종을 한 경우는 보니까 나의 감염 가능성을 낮춰준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회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어른들은 회사를 가고 뭘 해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판단하고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맞았고 다행히 넘어갔는데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죠. 2차 괜찮을까 3차 괜찮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접종을 해.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접종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접종을 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의 판단과 다르지만 접종을 한다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뜻밖이고 의외였는데 이거는 별도로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국가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정부 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서양에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외국에서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접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그걸 침해할 수는 없다. 내 그걸로 해서 내 주변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것 보기 때문에 넌 접종을 해야 되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인데 서방 국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방 국가의 그 민주주의나 자유가 우리보다 훨씬 후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거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방식이 서방 국가, 유럽 국가들과 우리는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이유고 그분들의 주장을 단순하게 뭐 무식해 혹은 우리나라가 훨씬 잘나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단순하게 그렇게 볼 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판단 오류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사실 항상 그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내 뇌의 구조에 의해서 혹은
인지 부조화라는 그런 방식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면 판단 오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심리학자 테브리스 그리고 이제 에런스에 따르면은 본인의 자아에서 중요한 개념일수록 그 개념이 위협받을 때 더 강하게 저항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에 더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사이비 종교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교에 깊숙이 심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한번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닌데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스스로도 내가 잘못된 혹은 나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게 옳거든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나마 간단한 경우라면은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지만 심각한 상황의 경우 나로 인해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굉장히 품위 있고 점잖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상대방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절대 굉장히 경박하고 품위 있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본인은 자신을 품위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한 나쁜 혹은 잘못된 행동들은 이와 충돌을 일으키고 인지 부조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다거나 나는 어쩔 수 없었다거나 뭐 쟤는 당해도 싸다거나 나를 화나게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인지 부조화는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백신 무용론이나 지구 멸망설 또 때로는 이런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억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 이야기한 그런 구조 속에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일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지 부조화가 우리 뇌의 잘못된 오류, 그러니까 완전한 오류고 이게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달 과정의 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내딛고 이 다리를 떼고 손을 흔들고 이거를 의식해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뇌가 하는 건데 뇌는 실제 명령을 내려요. 굳이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걸을 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의식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또 위험에 닥쳤을 때 생존하기가 굉장히 확률이 낮아져요. 근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순간적으로 손에 땀이 나는다는 거다든가 긴장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우리 뇌가 명령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의 부작용의 하나가 인지 부조화라는 거고요. 계속 이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우리 할머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할머니고 참 저희한테 잘 하신 할머니예요. 근데 착하신 분이고 선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님이 어디 가셨다가 장날에 가셨다가 어디 가서 옥장판을 300만 원을 주고 사왔다고 칩시다. 이 옥장판을 300만 원 주고 샀다. 일단 답답하시죠? 예,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부여잡고 검색을 했어요. 이게 한번 그래도 이게 가치가 있는지 않을까 검색해 보니 포털에 등록도 안 된 상품이고 유사 상품은 3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은 우리 어머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했는지 왜 그러셨냐? 이거 사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디서 사기를 당해 오셨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요. 너는 바보다. 너는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늙은이다. 어? 이게 뭐냐? 네가 잘못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믿음에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300만 원의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건강, 내가 건강해서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하신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에 큰 투자를 이미 했어요. 한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이런 자녀들, 손주들의 말은 생각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마 우리 얘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릴 거예요. 막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아니 몰라 뭐 이러고 말씀하신다거나 그게 아니야라고 외면하실 수 있고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친절하게 대응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실수라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뭐 이게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천천히 곱씹어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나의 자아를 훼손하지만 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실수를 위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사실의 불편함에 저항하는 건 인간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별 잘못이 아닌데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결과에서 너가 실수를 한 거야라고 말을 해줄 때 상대방은 훨씬 더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뭐 어떤 완전히 정말 상황이 엉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따져보세요. 이게 인과 과정을 정확히 살펴보고 내가 이게 정말 그 잘못을 한 건지, 잘못을 했다면 그걸 인정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주변에서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나의 그런 어떤 판단을 그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가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할머니로 돌아가면은 할머니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할머니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당한데,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할머니는 뭐 이제 건강을 더 유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혹은 자녀들이나 이런 건강을 생각해서 한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어떤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나하고 상의를 해서 물건을 사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건 사는 거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했으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이 같은 문제들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지부조화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바로 잡을 거고 상황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일정 부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알아요. 힘든 일이고 저도 뭐 사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인지부조화로 인한 우리의 판단 오류를 줄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사실 이 작은 변화의 단초를 꿰는 효과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그런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좀 더 재미있는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곡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곡은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를 마지막 곡으로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